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코로나19를 겪은 지도 벌써 만 3년이 지났네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포스트 코로나인 지금을 살아가려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조금은 낯설더라도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사라지고 있는 듯 합니다. 오히려 한 직장에 너무 오래 다니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능력 없는 사람으로 간주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익도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생은 앤 잡너라는 책을 읽었는데 저자가 무척 부러웠습니다.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 외에 수익 창출도 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도 느끼고 정말이지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앤 잡너라는 단어도 코로나가 만들어낸 신조어가 아닐까 합니다. 이 책은 저자의 경험담을 토대로 액티브 인컴과 패시브 인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인컴이란 정해진 시간에 노동의 대가로 받는 수입으로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이 있고 이 책자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오프라인 마켓인 프리마켓, 프리랜서 마켓인 크몽, 개인 프리랜서,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패시브 인컴이란 시간과 노동의 제약에서 벗어난 수입으로 불로소득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클래스 101, PDF 전자책, 독립출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크 없이 재미가 보장된다. 크라우드 펀딩. 이미 제작된 상품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것과 달리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후원자에게 받은 후원금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창작물을 제작하기 전에 후원자를 모으고 펀딩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제작해서 발송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 수요를 파악한 뒤에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창작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제작비가 들지 않으며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판매가 아닌 한 번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내가 정한 기간 동안 다른 곳에 시간을 투자해도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행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개인 또는 팀에게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개인 판매자뿐 아니라 최근에는 영화 제작자나 스타트업 역시 후원금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나 대신 사람들과 제작비를 모아주는 것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대체로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구매 기회가 없을 것 같은 한정판 심리가 작용해서인지 저도 종종 독립출판물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킥스타터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와디즈와 텀블벅이 대표적입니다. 와디즈는 테크나 가전, 화장품 같은 펀딩이 많은 편이고 텀블벅은 굿즈나 핸드메이드 제품, 독립출판 같이 감성적이고 아기자기한 펀딩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참여한 텀블벅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크라우드 펀딩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란 만들려는 창작물에 대한 개요와 아이디어, 구체적인 계획, 선물의 스펙 등을 담은 것입니다. 창작자란 프로젝트 제작자이자 판매자입니다. 후원자 또는 서포터란 창작자의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사람이자 구매자입니다. 후원하기 또는 밀어주기란 창작자의 프로젝트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리워드 또는 선물이란 후원자들이 후원의 결과로 받는 구매한 상품을 말합니다. 펀딩 신청부터 정산까지
텀블벅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정산받기까지 약 5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창작자가 프로젝트와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상세 페이지를 정성스럽게 만든 뒤 텀블벅에 심사를 요청합니다. 프로젝트 상세 페이지는 가능한 한 자세하고 친절할수록 좋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처럼 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제작이 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매력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작물에 어떤 스토리가 있고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장점이 무엇인지를 시각자료와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심사는 단번에 통과하기는 쉽지 않고 평균 7일에서 10일이 걸립니다. 저희 경우에는 리워드 전달 일정, 전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달라는 심사 매니저의 피드백을 반영한 뒤에야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오픈되면 창작자가 설정한 후원 기간 동안 후원자들에게 노출됩니다. 그 기간 동안 창작자는 열심히 자신의 프로젝트를 홍보해야 하며 많은 후원자의 후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프로젝트 일정이 종료되고 펀딩에 성공하면 후원자들의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제 시 카드 오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약 7일간의 결제 기간을 거칩니다. 결제가 끝나면 창작자는 약속한 시간까지 리워드를 제작해서 직접 발송합니다. 리워드 전달 뒤 텀블벅으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는 저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서 배운 것들에 대한 장점, 단점, 꿀팁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프로젝트 달성 기간과 목표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프로젝트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플랫폼 이용 수수료 5%, 결제 송금 수수료 3%로 총 8%만 제외하고 정산됩니다. 세 번째로 플랫폼에서 자체 기획전이나 에디터 추천 제도로 프로젝트를 선정해 다양한 채널에 노출합니다. 단점으로는 첫 번째, 배송과 고객 서비스를 혼자서 처리해야 합니다. 형태가 복잡하거나 관리가 까다로운 창작물이라면 후원을 많이 받을수록 포장과 배송 작업이 고됩니다. 두 번째로, 셀프로 홍보해야 합니다. 단, 개인 채널을 갖고 있는 경우 홍보에 유리합니다. 꿀팁으로는 첫 번째, 펀딩이 완료된 후에도 추가로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이 자주 옵니다. 제작할 때 수량을 여유 있게 주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쇄는 10% 정도의 분량이 발생합니다. 교환 요청을 대비해 제작 수량을 넉넉하게 책정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깨지기 쉬운 제품이 아니라면 박스보다 에어캡 봉투로 포장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펀딩 기간은 너무 길면 취소율이 높아질 수 있어서 40일 내외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 펀딩 달성 금액을 조금 낮게 설정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론 오프라인 마켓인 프리마켓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마켓은 창작자와 구매자가 현장에서 만나 소규모 창작물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프리마켓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헷갈리기 쉬운 플리마켓은 중고품을 교환하거나 매매하는 시장입니다. 벼룩시장이라고도 합니다. 프리마켓에서 구매자는 일러스트 굿즈, 액세서리, 도자기, 향초, 향수, 수제 간식, 독립출판처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핸드메이드 제품을 사고 판매자는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며 수익을 얻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리마켓은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핸드메이드 페어 같은 대규모 행사와 세종예술시장 소속, 제주 북페어, 홍대암 예술시장, 동탄 예술시장 등 지역사회 안에서 소소하게 진행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같은 큰 행사는
많은 구매자들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의 작품을 확실히 홍보할 수 있지만 참여 비용이 꽤 비싼 편입니다. 부스 크기와 위치에 따라 3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라서 초보 일러스트 작가가 참여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저 역시 부스 투자 비용을 회수할 자신이 없어서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프리마켓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예술시장 소소에 2번, 제주 북페어, 동탄예술시장까지 총 4번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참가비가 무료고 신청해서 선정되면 주최 측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줍니다. 멋진 모양새는 아니어도 책상과 의자는 기본이고 가끔은 식사까지 챙겨줄 때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작은 규모의 프리마켓은 참가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피드백이 궁금하거나 자신을 알리고 싶은 초보 창작자에게 추천합니다. 내 작품에 대해 칭찬하거나 들뜬 표정으로 무엇을 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없던 힘도 생깁니다.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마음속을 꽉 채울 정도로 크더라고요. 이런 많은 장점 대비 단점도 존재합니다. 프리마켓은 온라인 쇼핑몰과 다르게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장사라서 신경 써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참가 신청을 시작으로 제품 제작, 포장용품 구입, 부스 세팅, 커뮤니케이션, 계산, 정산, 홍보를 전부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드는 일이라 끝나면 체력적인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경험상 프리마켓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 확실합니다. 참가비 무료에 판매 수수료가 없고 제작비 외에 투자가 없어서 수익률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결과를 넘어 일에 대한 만족감이 큽니다. 프리마켓의 필수 아이템. 오프라인 마켓은 내가 만든 물건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데이터를 쌓을 수 있어서 실력 향상은 물론 문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소소시장을 시작으로 4차례 프리마켓에 참여해 보니 제품만큼이나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면 올 때와 마찬가지로 2손 무겁게 돌아가야 합니다. 프리마켓에 오는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온 게 아니라서 모든 부스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휙휙 지나칩니다. 그래서 부스 꾸미기는 물론 창작자의 서비스, 이벤트, 표정, 말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부스 꾸미기. 정성이 들어간 부스는 누가 봐도 티가 납니다. 주최 측에서 제공해주는 테이블 하나로는 작품을 어필하기가 부족해요. 다른 부스와의 경쟁력에서도 밀리고요. 무료 참가라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테이블 위에 예쁜 보자기를 까는 것은 기본이고 제품과 가격이 한눈에 보이는 라벨이나 안내문, 거치대, 조명, 인테리어 소품, 사이드 테이블 등으로 부스에 신경을 쓴다면 자연히 관심이 없던 사람들의 시선도 사로잡을 수 있겠죠. 무조건 화려하기보다 작품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장식이 중요합니다. 2번째, 이벤트. 프리마켓에 오는 사람들은 대량 생산한 제품보다 자신과 관련된 창작물이나 한정판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초기에 사람들의 발길을 유도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기획해 보세요. 저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그려주는 이벤트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내 부스 앞에서 줄을 서자 그 자체로 광고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SNS 팔로워하면 작은 선물을 증정하거나 스티커나 엽서를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도 많이 진행됩니다. 3번째, 홍보. 프리마켓에는 일반 대중뿐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들이 오갑니다. 판매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SNS 개인 계정을 소개하거나 명함을 나눠주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부스를 꾸밀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 더욱 좋습니다.
저는 행사 전날 다이소에서 구입한 나무도마에 아크릴 물감으로 이름을 적어 간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물어왔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주나 전시 제안, 협업, 제품 입고 등 새로운 일과 다양한 기회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프리마켓에서 배운 것들, 장점으로는 첫 번째, 판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만든 작품의 시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료로 나를 홍보하는 수단이 됩니다. 개인이나 업체, 기관에서 외주를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와 비슷한 관심을 가진 작가들과의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단점으로는 첫 번째, 날씨나 주변 환경에 따라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행사 개최나 실제 판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하루에서 길어야 이틀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꿀팁으로는 첫 번째,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해서 혼자보다는 일행 한 명과 함께 가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잔도는 무조건 필수. 카드 단말기는 정기적으로 프리마켓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구입하기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명함을 넉넉하게 챙겨야 합니다. 어디서 연락이 올지 모릅니다. 네 번째, 창작자라면 SNS 계정을 하나 정도는 운영하기를 추천합니다. 팔로워하는 사람이 미래의 고객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벤트나 작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지나치려던 사람의 발길을 붙잡는 전략이 됩니다. 이번에는 프리랜서 마켓의 대표적인 크몬과 숨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프리랜서 마켓. 재능을 사고 파는 프리랜서 마켓에는 공통적으로 전문가와 의뢰인이라는 회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타입의 회원이 거래하는 방식에 따라 플랫폼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전문가가 서비스를 올리는 거래형으로 크몬과 오트잡이 대표적인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뢰인이 견적을 제안하는 의뢰형으로 숨고와 위시캣이 대표적입니다. 참고로 해외 플랫폼으로는 파이버와 업워크가 유명합니다. 저는 크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개인의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 맞는 플랫폼이 다를 수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크몽과 숨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몽. 크몽은 국내 최대 프리랜서 마켓으로 재능 시장을 개척한 곳입니다. 크몽의 가장 큰 장점은 영상, 사진, 음향, 마케팅, 문서 취업, 비즈니스 컨설팅, 운세, 상담, 레슨 등 카테고리가 매우 다양해서 웬만한 외주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문가가 자신의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서비스를 올리면 재능이 필요한 의뢰인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처럼 필요한 일을 바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구매 전 의뢰인이 전문가에게 메시지를 보내 미리 커뮤니케이션하고 거래를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의뢰인이 먼저 견적을 올리고 이를 본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맞춤 견적 서비스를 오픈해서 보다 폭넓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카테고리도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전문가와 의뢰인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크몽은 거래별로 차등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거래 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20%, 200만 원 이하면 12%, 200만 원 초과면 6%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고액의 거래를 진행할수록 수수료 비율이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판매 수수료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지불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두 번째, 숨고. 숨고는 크몬과 반대로 전문가가 의뢰인에게 연락하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일을 올려놓으면 전문가들이 48시간 이내에 견적을 발송합니다. 승고의 가장 큰 장점은 의뢰인 입장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일일이 찾거나 비교하는 데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찾아오니까요. 승고는 홈, 리빙, 이벤트, 건강미용, 비즈니스, 디자인 개발 등의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고는 숨은 고수의 줄임말로 주로 생활 서비스 전문가를 매칭하는 플랫폼입니다. 크몬과 다른 점은 거래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 아니라 견적서를 발행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의뢰인에게 견적을 보낼 때 한 건당 4,000원에서 6,000원의 캐시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성사와 상관없이 차감되는 거라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초반에 자리를 잡기까지 약간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라면 다양한 견적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니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소개한 내용들은 플랫폼의 운영 정책 중 일부입니다. 재능 판매에 관심이 있다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의뢰인들이 올린 프로젝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골라 제안하는 방식이 편하다면 승고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규격화해서 올려놓고 의뢰인들을 기다리는 방식이 편하다면 크몽이 적합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업무와 관련된 스킬이나 분야에 특성화된 플랫폼이 있습니다. 디자이너 중심의 라우드 소싱, IT 전문가 중심의 위시캣, 레슨 중심의 타링, 취미나 체험 중심의 프립 등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나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 크몽에서 배운 것들, 장점으로는 첫 번째, 전문가로 등록할 때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후기가 생기고 어느 정도 판매 궤도에 오르면 홍보할 필요 없이 문의가 알아서 들어옵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개인적으로는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뢰인의 니즈를 맞추다 보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섯 번째, 의뢰인, 전문가 모두에게 안전한 거래 결제 시스템입니다. 여섯 번째, 개인의 사정에 따라 일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작은 용돈 수준이나 많이 일할수록 월급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첫 번째, 수수료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 정기적으로 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계절의 영향을 받는데 여름 휴가철에는 의뢰 문의가 줄어듭니다. 꿀팁으로는 첫 번째,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작하면 거래가 빨리 들어와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 마일리지가 쌓이면 무료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상세 페이지에 최대한 많은 작업을 보여줄수록 판매에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개인 프리랜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능 공유 플랫폼에서 꾸준히 외주 작업을 하며 전문가로 자리 잡게 되면 수수료가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쿠몽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외주 작업이 가능하지만 20%의 수수료는 판매자 입장에서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제가 찾은 대안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도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내게 고정적으로 일을 의뢰한다면 큰 액수가 아니라도 많은 직장인이 꿈꾸는 것처럼 제2의 월급을 꼬박꼬박 받게 되겠죠.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방법, 거래하기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재능 공유 플랫폼이 그 역할을 담당해 줬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스타그램은 포트폴리오를 홍보하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팔로워가 많지 않더라도 해시태그를 이용해 많은 사람에게 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스타그램을 꾸준하게 관리할수록 미래의 클라이언트와 만날 접점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저도 인스타그램의 DM으로 많은 작업 의뢰를 받습니다. 그림을 올리는 것에만 집중해서 팔로워가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작업 의뢰는 크몬과 비슷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에게 필요한 작업물과 일정을 말하며 견적을 요청합니다. 저는 다른 계획에 차질이 없을 때 견적을 보냅니다. 최근에는 시간이 없어서 거의 거절했는데 흥미가 생기는 프로젝트는 시간이 없어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일상에 새로운 활력이 되거든요. 두 번째, 거래한 인연을 통해. 프리랜서 마켓에서 거래한 고객과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크몽은 거래 도중에 연락처를 공유하거나 외부에서 거래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지만 거래가 끝난 후까지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최종 파일을 메일로 보낸 뒤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거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나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크몽 메시지보다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런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작업하는 것보다 비용이나 시간 절감 차원에서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지인을 통해. 의외로 지인을 통해서 외주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외주 작업을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기도 하고 아는 사람을 통하면 안심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과 공공기관 홍보 직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거나 나를 알아볼 수 있게 알리거나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싶다면 다양한 기회를 열어두고 내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퍼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러스트 하면 생각나는 사람, 영상 편집하면 생각나는 사람, 엑셀 정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연락을 합니다. 프리랜서를 하면서 배운 것들, 장점으로는 첫 번째, 일에서 버는 수익이 오롯이 나의 수익이 됩니다. 플랫폼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정기적인 외주를 받으면 제2의 월급처럼 매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첫 번째, 단독 거래라서 계약이나 작업료에 대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을 받기 전까지 무한 수정을 요구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꿀팁으로는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정기적으로 외주 작업을 맡기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면 X를 떠나 무조건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외주를 지속하려면 소소하더라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개인 SNS를 꾸준히 관리하여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 알아서 외주가 찾아옵니다. 세 번째, 수정할 때마다 생기는 버전 관리는 필수입니다. 의뢰인이 수정 전 파일로 원상복구해달라는 요청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에는 잘 때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인 패시브 인컴 중에서 클래스 101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 개설, 무작정 따라하기. 온라인 클래스는 자신의 재능이나 노하우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인지도나 강의 경험을 요구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클래스 101의 가이드에 따라 길고 긴 콘텐츠 제작 과정을 끝까지 해나가겠다는 결심과 끈기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 클래스는 크게 수요조사, 수강 신청 및 클래스 제작, 클래스 론칭 총 3단계로 나뉩니다. 수요조사는 클래스의 수요를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전 시장성을 확인하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수요조사가 끝나면 수강 신청 및 클래스 제작이 시작됩니다.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동시에 수강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수강 신청은 얼리버드 혜택으로 본 강의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 자막 편집 등을 거쳐 열심히 만든 클래스를 론칭하면 비로소 판매가 시작됩니다. 수요조사부터 클래스를 오픈까지 평균 서너 달 정도 소요됩니다. 클래스가 성공하는 이유, 결과가 너무 놀랍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는지 복귀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첫 번째, 빠른 실행력. 어떤 플랫폼이든 상위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는 큰 변수가 없는 한 계속해서 상위권에 유지됩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하루빨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래스 간 경쟁은 앞으로 심화될 것입니다. 이를 바꿔 생각하면 재능 시장 또는 온라인 플랫폼의 파이 자체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며 식상해진 면이 있지만 진리는 불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기 카테고리. 클래스 101은 카테고리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 드로잉은 비교적 인기가 높습니다. 태블릿 PC가 보편화되었고 다른 취미 재료를 구입하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패드 드로잉이 만능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온라인 클래스에 관심이 있다면 인기 카테고리를 찾고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재능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세요. 세 번째, 콘텐츠의 질. 클래스를 제작할 때 최고로 잘 만들겠다는 목표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건 포기하고 가자라던가 어쩔 수 없지라며 스스로의 핑계와 타협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수강생들의 귀한 돈을 허투루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노력을 알아본 건지 600개가 넘는 후기가 달렸고 만족도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피드백과 커뮤니케이션. 저희 클래스에는 수강생의 그림을 인증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림이 올라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수강생들이 댓글을 달며 칭찬해 줍니다. 첫 후기부터 댓글로 응원하고 소통했더니 어느새 훈훈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크리에이터의 지속적인 피드백과 관심은 클래스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처음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것입니다. 클래스 101에서 배운 것들, 장점으로는 첫 번째, 노력한 만큼 경제적 보상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클래스 101에서 홍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오픈 후 내가 드려야 할 수고가 적은 편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가 다양합니다. 자신만의 재능이 있다면 도전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 퍼스널 브랜딩에 적합합니다. 인기가 올라갈수록 나의 인지도도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다른 기회가 많아집니다. 단점으로는 첫 번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경우 초기 노동량이 엄청납니다. 두 번째,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클래스 제작이 확정된 이후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두세 달 정도 시간 계획을 짜고 도전하기를 추천합니다. 꿀팁으로는 첫 번째, 나의 콘텐츠가 매력있고 친절해 보이도록 정성을 쏟아야 결국
좋은 후기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일로 접근하기 바랍니다. 즐겁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입니다. 세 번째, 영상 촬영이나 편집 스킬을 개발합니다. 노동 강도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 수강생들과 꾸준히 소통합니다. 크리에이터의 적극적인 피드백과 관심이 클래스 만족도를 높입니다. 이번에는 PDF 전자책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하우를 사고 파는 시대. 유튜브에서 뭐뭐 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공부 외길만 걸으면 성공할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 무척 다양해졌습니다. 그야말로 정답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기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간 사람들의 경험들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런 경험과 노하우가 유튜브를 통해 소비되었다면 최근에는 그 시장이 PDF 전자책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PDF 전자책이란 전자책 리더기로 읽어야 하는 EPUB 파일이 아니라 어디서든 열람할 수 있는 PDF 확장자를 가진 문서입니다. 전자책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자유롭게 기록해 만든 파일입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크몽에서는 1656개, 타링에서는 460개의 전자책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불안감이 생긴 직장인들이 재테크, 엔잡에 관심을 가지며 PDF 전자책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미 유튜브에 뭐뭐 하는 법이라는 정보가 가득한데 왜 사람들이 PDF 전자책을 찾는 걸까요? PDF라는 형식이 가진 장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유튜브에서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자책의 경우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지만 종이책의 물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이나 분량이 자유로운 것도 이유입니다. 구매자라면 필요한 정보만 취할 수 있고 판매자라면 글솜씨가 없어도 짧게 정보만 쓰면 되니 부담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지식시장의 변화. 디지털 텍스트 형태로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은 꾸준히 존재했습니다. 브런치나 미디움 같은 글쓰기 플랫폼, 전문적인 아티클을 유료로 제공하는 퍼블리와 포린도 유명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장점은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글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알차게 담았다고 해도 단행본으로 출간된 책은 긴 출판 과정을 거치면서 진한 것이 됩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하루 이틀 내에 빠르게 작성하고 플랫폼에 올리니 시장 흐름에 더 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죠. PDF 전자책은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퍼블리나 포린보다 유리한 점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고 비전문적이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PDF 전자책 플랫폼의 가능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PDF 전자책 플랫폼으로는 쿠몽과 타링이 있습니다. 쿠몽은 취업, 투잡 안에 전자책, 노하우 카테고리에서, 타링은 인기 수업 안의 튜터, 전자책 카테고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자책 시장의 잠재력을 알아봤는지 쿠몽에서 전자책 전용 카테고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몽과 타링에서 보면 전자책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글맘의 내 집 마련 노하우, 미국 남자 꼬시는 법 같은
특이한 주제도 있었는데 후기를 보니 만족도 100%입니다. 자극적인 주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기 순위에는 동네 책방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죄가 제빵 이론도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의 PDF 전자책 시장을 보며 이런 책을 도대체 누가 사서 볼까가 아니라 그럼 난 무슨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왜 보다 무엇에 집중해 보니 생활 속에서 많은 소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접목해 본다면 이런 전자책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합격생의 시간관리 노하우,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는 법, 신입사원의 사회생활 노하우, K사 개발자로 입사하는 방법, 개발자 땡땡의 디자인 외주 가이드북, 항공사 입사 전략 노하우, 악보 없이 반주하는 방법, 학비 영원 내 돈 안 쓰고 유학 가기, 삼수 끝에 원하는 대학 가기. PDF 전자책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머릿속에서 꺼내 잘 정리한 뒤 PDF로 저장하면 한 권의 책이 됩니다. PDF 전자책을 만들며 배운 것들. 장점으로는 첫 번째, 누구나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쓰는 재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분량의 제한이 없어서 자신이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텍스트이기 때문에 수정, 보완, 발송이 자유롭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 단행본보다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여섯 번째, 펀딩이 달성되면 후원자 이메일로 쉽게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노동력이 들지 않습니다. 단점으로는 첫 번째, 홍보와 마케팅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SNS 개인 계정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텀블벅 펀딩에 실패하면 판매하지 못합니다. 단, 다른 플랫폼을 찾아 판매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꿀팁으로는 첫 번째, 전자책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읽기 때문에 가독성이 생명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핵심만 간결하고 보기 좋게 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뒷심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크라우드 펀딩을 추천합니다. 마감일이 생기면 반강제적으로 열심히 쓰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아이패드 드로잉을 이용해서 12마리의 멸종위기 동물을 소재로 엽서, 달력, 에코백, 동영상, PDF 전자책, 그림책 출판 등 다양하게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지만 일단은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부터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낭낭이었습니다.